밤마다 허리가 쑤시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면 혹시 몸속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변화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전엔 거뜬히 오르던 계단이 어느 순간부터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만 할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 특별한 진단이 없었는데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기운이 없고 자주 넘어지는 일이 잦아졌다면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근육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체온 유지, 면역력, 혈당 조절까지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사라지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능이 함께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꼭 비싼 보충제나 어려운 운동이 필요한 걸까요? 오히려 핵심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속 단백질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보다 더 단백질이 풍부하고 흡수율도 훨씬 높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위장이 약해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게다가 영상 후반에는 이 식재료들을 하루 3끼에 맞춰 균형 있게 섭취하는 식단, 예시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기운 없고 자주 넘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 건강 정보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가족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 하나를 줍는 것도, 허리가 아프고 계단을 오르다 무릎이 덜컥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들 때면 이게 단순한 노화일까 싶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은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어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체중은 그대로인데 계단이 유난히 힘들어진다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참이나 굳어 있다든지 이런 변화들이 바로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말해 몸속 근육이 서서히 말라가는 현상입니다. 놀라운 건 이 변화가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들고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서 1년에 3%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10년만 지나도 근육의 30%가 없어지는 셈이죠. 근육이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찝니다. 근육은 몸속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조직인데 이게 줄어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 덜 움직여도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되는 거죠. 또한 면역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쉽게 낫지 않거나 상처가 오래가는 것도 근육의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움직임 자체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움직일수록 피로해지고 그래서 더 가만히 있게 되고 그 결과로 또 근육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매일 고기도 먹고 계란도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자꾸 빠질까? 이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고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문제는 위산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고기를 먹어도 덩어리째 넘기게 되고 결국 몸에서 흡수하지 못한 단백질은 그냥 배출되거나 에너지로만 쓰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동화작용 저하입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잘 만들어졌지만 나이가 들면 그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사 패턴입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고 저녁에 몰아먹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많이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었는데도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 그건 흡수율이 낮고 활용이 어려운 식사 패턴 때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잘 흡수되고 속에도 부담 없는 단백질 음식을 하루 3끼에 나누어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근육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단백질 함량은 물론 흡수율까지 높은 의외의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편한 재료들이니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고민이셨던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감기 예방 정도로만 알고 계신 바로 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계란보다 훨씬 더 많은 단백질이 들어있고 속에도 부담 없는 정말 귀한 재료인데요. 그 정체 바로 다음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속에서 잘 쓰일 수 있는 식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황태입니다. 황태는 명태를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빛에 여러 번 얼렸다 녹였다 하며 말린 건어물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 수분은 빠지고 단백질이 응축되면서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100g 기준으로 보면 약 7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계란 12개 분량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더 좋은 점은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년층도 소화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황태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 기능 개선과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도 지키고 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식품인 셈이죠.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황태채를 미지근한 물에 20에서 30분 정도 불려서 국이나 볶음에 넣으면 되는데요. 쌀뜨물에 불리면 특유의 비린 맛이 줄어들고 더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무, 감자, 두부 등을 함께 넣어 국을 끓이면 단백질뿐 아니라 수분, 섬유질까지 고루 챙길 수 있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 국물만 드시지 말고 반드시 건더기를 함께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국물보다 건더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건더기를 남기면 정작 중요한 영양소는 놓치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접하지만 의외로 단백질 식품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쉬운 두부입니다. 두부도 단백질인가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두부는 콩에서 얻은 식물성 단백질을 농축한 식품으로 한 모에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에게 특히 좋은 음식인데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폐경기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골밀도 감소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부를 고를 때는 가능한 한 단단한 모두부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두부는 부드럽긴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낮아 영양 면에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으로 먹기보다는 데우거나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에 유리합니다. 활용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아침에는 데운 두부에 들깨가루나 김치를 곁들여 드시고 점심엔 간장 양념으로 조린 두부조림, 저녁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큼직하게 썰어 넣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하루 한 모만으로도 20g의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입맛이 없으신 분이라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고소한 향이 입맛을 살려주고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황태와 두부. 이 두 가지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 뿐 아니라 흡수율이 좋고 조리법도 간단해서 일상 식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근육지킴이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어떨까요? 이 식재료는 고기보다 훨씬 소화가 쉽고 단백질은 물론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특별한 콩입니다. 그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다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방금 소개한 황태와 두부가 밥상 위에 단백질 보물이라면 지금부터 소개할 이 재료는 조금 더 낯설지만 그 효과만큼은 절대 뒤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바로 병아리콩입니다. 병아리콩은 둥글고 노란색을 띤 콩으로 서양에서는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물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을 고루 갖춘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식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병아리콩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 3개 분량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단백질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단백질, 장 건강, 혈당 관리까지 한꺼번에 도와주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노년기 식단에 아주 이상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소화가 잘 됩니다. 껍질이 얇고 오래 삶으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치아나 소화기관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구입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마트나 온라인에서 건조 병아리콩 또는 캔 병아리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특히 건조 병아리콩은 대량으로 구입해 삶아두면 가성비 면에서도 아주 뛰어납니다. 활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물에 8시간 이상 불린 후 삶아 흰 쌀밥에 반컵 섞어 밥을 지어도 좋고 샐러드나 나물 반찬 위에 얹어도 고소한 맛이 살아나며 믹서에 갈아죽으로 만들어 드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보관 팁도 알려드릴게요. 삶은 병아리콩은 한 컵씩 지퍼백에 나눠 냉동 보관해 두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편하고 한 달 이상 보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바쁜 아침에도 쉽게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할 식재료는 견과류처럼 작지만 영양은 아주 강력한 재료입니다.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들기름, 들깨가루 등의 형태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지만 정작 그 영양 가치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들깨 한 큰술 약 1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꾸준히 먹으면 상당한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여주어 자연이 만든 뇌 영양제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들깨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들깨는 열에 약해 산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볶지 않은 생들깨를 갈아 만든 가루를 구매하시고 보관은 냉장 또는 냉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사기보다는 한 달 내 소비할 수 있는 정도만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시금치나물, 깻잎 무침, 미역 무침 등의 들깨가루를 한 숟갈 넣으면 고소한 맛은 물론 포만감과 영양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찌개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단백질 보충에도 도움이 되죠. 특히 식사 후 포만감이 빨리 꺼지는 분이라면 들깨가 들어간 반찬을 곁들이면 훨씬 든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까지 총 4가지 식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은 흡수가 잘 되고 조리와 보관이 쉽고 매일 식탁에 올리기 부담 없는 재료라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식재료만 남았습니다. 단백질은 물론 칼슘과 철분,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자연 속 종합영양제 같은 재료인데요. 바로 다음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는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식재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료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식재료는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자체는 그리 높지 않지만 단백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조력자들입니다. 바로 시금치와 버섯입니다.
먼저 시금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 한 컵에는 약 2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특히 철분,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흡수되고 몸속 에너지로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철분은 혈액 속 산소를 근육으로 운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자라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칼슘은 뼈 건강을 지켜줄 뿐 아니라 근육 수축과 이완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근육과 뼈를 동시에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꼭 필요한 채소입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나물로 먹거나 국에 넣어 드셔도 좋고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살짝 넣어 무쳐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더욱 올라갑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표고, 느타리, 새송이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버섯 100g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비타민 B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과정, 즉 단백질의 합성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또한 버섯은 기름에 살짝 볶을 때 더 많은 영양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약간 넣고 볶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볶은 버섯은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밥 위에 올리거나 국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이처럼 시금치와 버섯은 단백질의 조력자 역할을 해주는 식재료입니다. 직접적인 단백질 공급량은 많지 않지만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을 높이고 몸속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촉매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 좋은 음식들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아무리 단백질이 많고 흡수가 잘 되는 식재료라도 언제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단백질을 60g 먹었다고 해도 한 끼에 40g을 몰아서 먹고 나머지 두 끼는 거의 먹지 않으면 그중 절반 이상은 근육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그냥 소모돼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끼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20에서 30g 정도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하루 3끼에 나눠서 고르게 먹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몸은 단백질 합성 재료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아침에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그날 하루 동안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단이 있습니다. 아침 황태국, 두부, 반모, 병아리콩 한 숟갈, 점심 시금치, 나물, 들깨무침, 현미밥, 된장국, 저녁 버섯볶음, 두부조림, 보리밥. 이렇게 구성하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약 65g에 이르며 무엇보다 흡수율 높은 방식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근육 유지와 면역력 관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기에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 현미 등을 곁들이면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단백질 활용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세포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방도 꼭 필요합니다.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 등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원활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식재료와 그 조합 방식만 잘 기억하셔도 근육을 되살리고 기운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실전 식단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복잡하지 않게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걸 매일 식단으로 실천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백질을 어떻게 조합해야 몸에서 제대로 쓰이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몇 가지 영양소와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과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마치 벽돌을 쌓을 때 시멘트와 물이 함께 있어야 튼튼한 구조가 되듯 단백질도 도와주는 영양소들과 어우러져야 비로소 근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합 원칙은 비타민 B군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몸 안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다시 근육으로 재합성되기 위해선 비타민 B6와 B2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성분들은 현미, 달걀 노른자, 브로콜리, 시금치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단백질 반찬 옆에 채소를 반드시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황태국을 먹을 땐 시금치나물이나 브로콜리 무침을 함께 드시고 두부조림이 있다면 현미밥을 곁들여 먹는 식으로 구성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들기름, 참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등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지방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단백질이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나물을 무칠 때 들깨가루와 들기름을 함께 넣으면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면서도 고소한 맛까지 더해집니다. 같은 재료도 기름 하나만 바꿔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과의 궁합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소화 흡수를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단백질 함량도 높고 발효 과정을 거치며 이미 단백질이 잘게 분해되어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사 구성을 할 때는 단백질 중심 음식, 채소 반찬, 발효식품, 건강한 지방 이 네 가지가 한 끼에 골고루 들어가도록 구성하면 아주 이상적입니다. 반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피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 직후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일부 아미노산의 대사를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배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식사 후엔 최소 1시간 정도 지나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술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술은 단백질 합성 자체를 방해하고 근육 회복 속도를 떨어뜨리며 무엇보다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전후 23시간은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는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나트륨이 지나치면 신장이 무리를 받아 단백질 대사에 방해가 되고 장내 환경도 나빠져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라면, 젓갈류, 인스턴트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단백질 식단과는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조합을 어떻게 식단에 적용할 수 있을지 하루 예시 식단으로 정리해 드릴까? 아침 황태미역국, 두부찜, 병아리콩, 한 숟갈 시금치, 들깨무침. 점심 현미밥, 청국장찌개, 표고버섯볶음, 브로콜리 데침. 저녁 보리밥, 두부조림, 김치, 들깨, 무나물. 이렇게만 구성해도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약 65에서 70g에 이르고 흡수율도 매우 높은 식단이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끼에 몰아먹지 않고 세 끼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근육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하루 종일 기운이 빠지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식단 매일 먹으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이 드셨다면 걱정 마세요.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릴까? 건강은 지키고 식비는 줄이는 똑똑한 식단 유지법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앞서 소개한 식재료들을 보면 하나같이 영양 가득하고 효과도 좋아 보이지만 한 가지 걱정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챙기려면 식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그 고민 너무 당연합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는 식단 하나 바꾸는 것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건강은 지키고 식비는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핵심은 비싼 보충제나 희귀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늘 먹는 재료를 조금 더 똑똑하게 준비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황태. 마트에서 포장된 황태채를 소량씩 사는 것보다 시장이나 온라인에서 황태 한두 마리를 통째로 구매해 먹기 좋게 손질해서 작은 지퍼백에 나눠 냉동 보관하면 국 끓일 때마다 꺼내 쓰기 정말 편하고 경제적입니다. 한 마리로 국을 서너 번은 끓일 수 있으니 일반 육류보다도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형마트나 시장에서는 두부를 23모씩 묶음으로 저렴하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해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조리할 땐 살짝 데우거나 볶으면 식감도 괜찮고 흡수도 잘 됩니다. 병아리 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kg 단위로 파는 건조 병아리 콩은 보관이 오래되고 가격도 매우 착합니다. 불리고 삶아 한 컵씩 나눠 냉동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반찬, 국, 죽, 샐러드 어디에든 활용할 수 있어 정말 실속 있는 식재료입니다. 들깨가루는 소포장 제품을 활용하세요. 대량으로 사서 오래 두면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먹을 수 있는 양만 소분해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고소한 맛도 오래가고 영양도 유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장을 볼 때 한 번에 사고 나눠 쓰는 구조를 만들면 오히려 외식이나 간식을 줄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식비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준비해 두면 오늘은 뭐 먹지? 라는 고민도 줄어들고 군것질을 줄이게 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사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황태국을 끓일 때 건더기를 꼭 챙겨 먹기, 된장국에 두부를 큼직하게 넣기, 밥 위에 병아리콩 한 숟갈 섞기, 나물 무침에 들깨가루 한 숟갈 넣기. 이런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량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몸의 회복력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 달만 실천해보면 냉장고 속 재료가 바뀌고 3개월이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무겁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더 가볍게 느껴지는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겁니다. 혹시 지금 그래도 나는 요리도 잘 못하고 시간도 없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요리 실력이나 시간과 상관없이 식탁 위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체크 습관입니다. 하루 3번 한눈에 확인만 해도 근육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마음먹어도 매 끼니마다 단백질을 일일이 따지고 조절한다는 건 생각보다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리 실력도 시간도 부족해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루 3끼 아래 5가지만 기억하셔도 근육 감소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단순해 보여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식판을 봤을 때 밥, 국, 반찬이 있더라도 두부, 계란, 콩, 고기, 생선, 황태 중 하나가 들어있는지 살펴보세요. 없다면 병아리콩 한 숟갈, 두부 반모라도 추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물 요리는 반드시 건더기를 드세요. 황태국, 된장국, 미역국 모두 국물만 마시고 건더기를 남기면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놓치는 셈입니다. 특히 황태, 두부, 고기가 들어간 국이라면 국은 한 모금이 아니라 한 숟갈로 드셔야 합니다. 셋째, 간식은 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바꿔보세요. 빵, 떡, 국수 같은 간식은 포만감은 있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어서 금세 허기지고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식을 먹는다면 병아리콩, 삶은 달걀, 견과류 같은 단백질 간식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며칠만 지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넷째, 아침 단백질은 절대 빼먹지 마세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몸은 아침에 공급되는 단백질로 하루 근육 회복의 기반을 세우게 됩니다. 황태국에 두부 한 조각,
병아리콩 한 숟갈만 더해도 단백질 2530G를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바쁘시다면 마이너스 두부 반모 삶은 계란 하나, 마이너스 청국장 한 그릇 현미밥, 이런 식으로 간단히 구성해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말고 하나씩 바꾸세요. 식단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만 시작해도 몸은 놀랍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국물 말고 건더기를 챙겨 먹자. 점심 반찬에 두부 하나 추가하자. 식사 후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루자.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단백질 섭취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몸의 회복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3개월 후에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숨이 덜 차고 계단이 덜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몸이 덜 굳은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만 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에서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단백질 식단을 실천해 달라진 몸과 삶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비싼 보충제도 헬스장 등록도 없이 식단만으로 바뀐 삶의 생생한 사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면 누구나 그래 챙겨야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은 어렵고 정말 이렇게만 해도 달라질까? 라는 의심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운동 없이 보충제 하나 없이 단지 식사 속 단백질을 제대로 챙긴 것만으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68세의 한 남성입니다.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며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침엔 빵 한 조각과 커피, 점심은 국수, 저녁엔 밥에 김치 정도. 겉보기엔 큰 문제 없어 보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허리를 펴기 힘들고 손주와 놀기도 버겁게 되자 뒤늦게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병원 검사에서는 뼈와 관절에 큰 이상은 없었지만 근육량이 또래보다 30% 이상 부족했고 기초 대사량도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이분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 3끼 단백질을 나눠 먹는 것. 아침엔 황태국에 두부 한 조각, 점심엔 청국장과 현미밥, 저녁엔 병아리콩과 버섯이 들어간 된장찌개. 나물 반찬엔 들깨가루 한 숟갈을 추가했고 식사 후 커피는 1시간 뒤로 미뤘습니다. 운동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식사 후 10분 정도 산책, TV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 3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덜 피곤해요. 기지개 켜는 것도 가벼워졌어요. 3개월 후엔 계단을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었고 손주와 함께 공놀이도 다시 시작하셨죠. 6개월이 지나자 허벅지 근력이 확실히 좋아졌고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매일 아침에 두부와 청국장을 챙겨 드셨습니다. 점심엔 시금치 들깨 무침, 저녁엔 병아리콩을 넣은 찌개. 그 결과 2개월 뒤부터는 오랫동안 복용하던 관절약의 양이 줄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 앉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고 회복시키고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만든 건 거창한 식단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한 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금 더 꾸준히 챙겨 먹은 그 습관 하나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 처음엔 잊고 빼먹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한 끼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보고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 근육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제대로 적절한 시점에 섭취하면 이 과정을 충분히 늦추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기억해 보세요. 계란보다 단백질이 더 풍부하고 흡수율도 높은 음식 5가지. 황태, 두부, 병아리콩, 들깨, 시금치와 버섯. 이 식재료들만 잘 조합해도 몸에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채우고 근육을 지키는 든든한 식단이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황태국 건더기를 꼭 챙겨 먹기. 밥 위에 병아리콩 한 숟갈 얹기. 국은 국물이 아니라 건더기를 먹기. 작은 한 가지만 바꿔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2단계, 단백질을 3끼로 나눠 섭취하세요.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아침 25g, 점심 20g, 저녁 20g 이렇게 나눠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는 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3단계, 흡수를 도와주는 조합을 활용하세요. 단백질 음식 곁에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 들기름, 들깨가루 같은 건강한 지방,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곁들이면 흡수율과 활용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4단계,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엔 아침 피로감이 줄고, 2달 후엔 계단이 가볍고, 3달 후엔 손주와 함께 뛰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나이도 많고 식습관도 바꾸기 어려운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수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 하나로 삶을 바꾸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깜빡할 수도 있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루 한 끼만 단백질을 의식해서 챙기는 습관이 당신의 몸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내년 이맘때 계단을 거뜬히 오르고 손주 손을 잡고 산책 나가는 나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든 변화는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무릎이 시큰거리던 이웃,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하던 가족, 아침을 거르고 출근하던 자녀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건강 정보, 꼭 필요한 생활 속 비법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하나의 클릭이 가족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